안녕하세요. 김아이TV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부동산 공부와 투자를 하는데 정치에 관심을 등한시할 수 없겠죠.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저도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은 워낙 정부의 정책 영향을 많이 받아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의 핵심은 부동산 공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토대로 차후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지 않고 정책만 보고 말씀드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기존 정부가 펼쳐왔던 부동산 정책들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후보들은 그런 부분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공급 물량입니다. 현재 공급하고 있는 물량에 더해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언급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현성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극명하게 다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발표문을 보면 부동산으로는 돈을 못 벌게 하겠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이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보유할 이유가 없게 만들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를 알 수 있습니다. 보유할 이유가 없게 만들겠다는 것은 보유하지 않아도 충족이 되거나 보유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하겠다라고 해석되는데요. 하나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겠고 하나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본주택 공급입니다. 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하는데요. 임기 내에 250만 호의 대부분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서 무주택자는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입니다. 즉,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살 수 있고요. 30년 이상 장기 임대형이고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 형식입니다. 무주택이면 중산층, 상류층 모두 입주 가능합니다. 30년 장기 임대의 경우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은 건물은 건축원가 수준으로 분양하고요. 토지 임대료를 따로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결론은 30년간은 장기 월세가 가능한 집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사를 가기도 어렵고 이직하기도 어렵겠네요. 그동안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면 주거 취약계층을 상대로 좁은 면적과 좋지 못한 위치,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기피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본주택은 고품질의 4인 이상의 구성원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면적에 위치도 역세권으로 좋은 위치에 공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임기 내에 이러한 기본주택 100만 호를 비롯해서 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약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보이지만 과연 무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원할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키워드로 나온 공약이 국토 보유세입니다. 전반적인 세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윤석열 후보와는 달리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라는 세금을 전면 도입할 예정인데요. 국토 보유세는 다른 말로 기본소득 토지세라고도 합니다. 토지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정책입니다. 토지 공개념으로부터 비롯한 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토가 매우 좁고 땅은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땅이 있으면 그곳에 1층 건물을 짓고 있던, 10층 건물을 짓고 있던 면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세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그 누구도 해당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존의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들도 토지에 대한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로 내고 있는데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사업용 토지와 기준 이하 금액대의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대상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 사업용, 비사업용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 세금의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억 이하의 토지는 0.1%, 1억에서 10억은 1%, 10억이 넘어가면 1.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요, 거치는 세금이 대략 매년 30조 정도의 세금이 거친다고 합니다. 결국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다주택자의 부담은 지금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이렇게 세금을 걷고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해 조세 저항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소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지급으로 시작해서 점차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 기본소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 같은 일부 계층이나 농어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 지급으로 시작해서 대상을 점차 늘려가는 부분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3년부터는 매년 25만 원, 24년부터는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한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듣기에는 참 좋은 정책입니다.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부족한 예산 확보의 경우 기업들에게 추가로 탄소세를 부과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1년에 기업들로 거치는 법인세가 약 54조인데 여기에 더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면 가뜩이나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부작용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다음 공약은 부담 제한 총량 유지 강화 및 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가 단호하게 느껴지는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 부담 강화, 금융 제한 강화, 거래 제한 강화를 하되 실거주 한 채에 대해선 부담 및 제한은 지금보다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조세 부담 강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보유세 도입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겠고요. 종부세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금융 제한 강화는 LTV 축소, 단계별 차주별 DSR 도입 강화 등 지금도 충분히 제한되고 있는데 얼마나 더 강화시킬지 사실 예측이 어렵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평소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면 주택 보유세를 5에서 10% 인상하고 양도세를 90%까지 부과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은 제한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다주택자는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팔고 싶어도 못 팔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보완책으로 주택 매입 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된 빌라가 시장에서 안 팔리면 국가에서 사주겠다는 건데요. 세금이 얼마나 낭비가 될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주택도시부, 부동산 감독원 등의 부동산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부동산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철저하게 공공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공공이 직접 컨트롤하려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현 정부보다도 더 매운맛이 될 것 같고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시장의 기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공공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공약이 과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주택가격 더욱 상승, 다주택자들은 세금 다중 부과로 힘들어서 결국 가지고 있는 매물을 전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강화될 거고요. 그럼 전세, 월세 상승의 부담은 결국 임차인들이 떠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정리되는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재건축 재개발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인해 현재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뜨거운 상태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30년 차에 도래하는 일기 신도시, 분당, 편총 등에는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입니다. 청년 원가주택은 말 그대로 건설 원가에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에 매년 6만 호씩 공급하고 5년 동안 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청년 원가주택을 다음과 같이 공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스텝이 1, 2로 나눠져 있는데 방법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서울 내에는 솔직히 공급이 어렵고요. 그래서 3기 신도시나 서울 도심에서 3, 40분 떨어진 거리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LH 사태를 비롯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보상을 원활하게 받지 못해서 지금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신규 택지를 또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원가주택은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요. 5년 후에는 매각을 원할 시 국가에 매각을 하되 매매 차익의 70%는 입주자에게 갈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무주택자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입니다. 역세권 첫집 주택은 2가지 방법으로 공급됩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상한 조정해 준 뒤 상향분의 50%를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신혼부부와 무주택 가구에게 공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세권 인근의 국공유지나 유유부지를 복합 개발해서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공약의 현실성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국공유지나 유유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부터 아직 한 군데도 공급되지 못한 거 보면 앞으로도 어려워 보이고요.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첫집 주택은 아무래도 진행되기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공약은요. 대출 규제 완화 및 세제 정상화입니다. 1번 주담대 규제 완화인데요. 이 부분은 LTV 조정 및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가 지금 제로인 것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다음 2번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 세율 인하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합니다. 주택 기준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고요. 현재 저가주택이 많은 사람이 비싼 1주택 소유자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에 대한 세율이 최대 2년 한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매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3번째,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 조정입니다. 결국 공시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지만 현실화되는 속도를 늦춤으로써 납세에 대한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4번째, 저월세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 정상화입니다. 자,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임대차 3법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임대차 3법이 폐지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시장에 대한 공약입니다. 임대시장 정상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인데요. 현재는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다시 부활시키고 임대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노후화가 심한 임대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 수준도 향상시키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확실히 민간 시장이 많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인해 그동안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던 물건들도 제법 나올 듯 하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 폐지 및 임대사업자가 부활하면 전세나 월세 시장도 많이 안정화되고 집값도 보합 정도로 잡히면서 안정의 흐름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지지하시는 후보들에 따라 의견들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포지션을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두 분 모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공급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단, 공급의 방법, 그리고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극단적인 시장주의와 극단적인 규제주의의 부딪힘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다르게 가는 시장주의냐, 현 정부보다 더 높은 강도의 매운맛 규제를 내놓는 규제주의냐, 이 차이네요. 아무래도 줄기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성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가 단기간에 쉽게 잡히진 않겠지만 내년 3월 이후 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20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표와 30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표가 나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청년들이 꿈을 꾸지도 못하는 시장이 돼버려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층들의 고민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충족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후보 개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정책이 무엇인지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선심성 공약이 많다는 전제하에 다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꼭 투표하시고요. 두 후보의 다양한 공약들이 있지만 저는 부동산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만 보고 말씀드렸다는 점,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22년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많은 변화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다 대박 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